자, 이제 21번인데,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자, 이 문제가 A에서 출발해서 P지점을 지나가지고 B지점까지 가줘야 되는 문제거든. B지점까지 가야 되는 문제.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최단거리로 가는 건데, 원래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려면은 일직선이긴 하겠지만은, P를 꼭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P를 이제.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 어려운 게 없어. 그냥 A에서 B까지 일단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그냥 가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일단은 문제 조건도 잘 봐야 되는 게,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대.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대.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A에서 이제 B까지 이제 갈 때, A에서 B까지 오른쪽 두 칸, 위로 세 칸을 지금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른쪽 두 칸, 위로 세 칸. 이게 일단 A에서 P까지 지금 이제 가는 거고, 이제 AP에. 그러면은 이제 갓손열로 생각해 주셔가지고 5팩 나누기 2팩 3팩으로 볼 수가 있겠죠? 5팩 나누기 2팩 3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또 마찬가지로 P에서부터 B까지도 이제 보내주려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세 칸에다가 아래쪽으로 세 칸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쪽 세 칸, 아래쪽 세 칸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6팩 나누기 3팩 3팩 해주면 되겠죠. 6팩 나누기 3팩 3팩. 이렇게 할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사실 그 도로망 문제는 보통 뭐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 위 보통 화살표 두 가지 요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갓순열이 두 가지 요소일 때는 뭐라고 했지? 조합이라고 했지, C. 그러니까 사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그냥 이거 보고 5C2 아니면은 6C3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C는 자주 우리가 많이 하다 보면은 막 외워지는 게 있고, 그래서 우리 막 13C3 이런 거 외웠잖아, 그지? 몇이야? 286. 내가 13C3만 물어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 당차게 외우는 것 같은데. 그래서 C는 외우는 게 있으니까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는 C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얘는 이제 계산해 보시면 10이고 이건 20이니까 답은 200이기는 한데요. 그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요거를 이제 풀어주려고, 이거를 내가 설명하려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요거를 한번 하려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 테마에선가 그 유형서에선가 아마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건데, 만약에 문제 조건 바꿀래? 다시 지날 수 없다.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 다시 지날 수 없다.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말 그대로 한 번 지난 곳을 다시 못 지나는 거겠죠, 이제. 자, 만약에 이제 지날 수 없다라고 해볼게, 이제. 한 번 지난 곳을 지날 수 없을 때.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다시 지날 수 없을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할까? 한번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까? 이때는 이렇게 해줄 거야. 이때는 이게 만약에 A에서 P로 갈 때 만약에 뭐 이렇게 만약에 P로 들어갔다. P에서 B까지 갈 때 밑으로 못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앞전에 어느 점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P로 들어가기 전에 C라는 점에서 P로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D라는 점에서 P로 들어가느냐, 케이스를 둘로 나눌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A에서 C를 거쳐 갈 때, 이제 봐봐. 얘들아, A에서 C까지 가는 거 몇 가지 경우의 수? 네 가지 맞니? 네 가지? 이거 하나, 위로 세 개,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네 가지 한 다음에 한 가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내려갈 수 있죠, 이제. 여긴 지금 지나온 곳이 아니니까, 이제,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B까지는 세 칸 세 칸 가는 거니까 그 아까 했던 것처럼 6팩 나누기 3팩 3팩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거야. 6팩 나누기 3팩 3팩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에서 C까지 이제 만약에 가주게 된다면 이 경우의 수는 이제 그 4팩 나누기 3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이제 P까지 가는 거는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P에서부터 B까지 이제 보내주는 거. P에서부터 B까지. 자, 요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P에서부터 B까지는 이제 6팩 나누기 3팩 3팩이 될 거야. 요걸 곱해주게 되면은 4 곱하기 20이어서 8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거야. 8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8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디죠? 이제 A에서 D로 갔을 때야. D로 갔을 때. A에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이거 두 칸이죠. 그러니까 이제 4팩 나누기 2팩 2팩. 4팩 나누기 2팩 2팩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P로 가는 거는 직진 한 가지죠. 직진 한 가지. 근데 여기서 이제 B로 갈 때 D에서 P로 올라왔으면은 다시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지 무조건. 그지?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B까지 가는 거지. B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 내가 잠깐 이제 뭐 D'이라고 내가 만약에 잡아주게 되면은 A에서 D까지 했고 D에서 B까지는 직진 한 가지, P에서 D'까지도 직진 한 가지, D'에서 B까지는 이제 5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제가 이제 6 곱하기 10이니까 60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더해 보시면은 14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겠지. 140이라는 경우의 수. 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이제. 문제 본 적 있지, 이거? 한번 지나온 도로를 다시 못 지난다. 그러면은 미리 이제 그 앞전의 길을 생각을 해줘야 되고 하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원래 답은 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문제 81번. 81번인데, 자, 숫자 1, 2, 3, 3, 4, 4, 4가 적힌 7장의 카드가 있대요. 얘를 이제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을 해주겠대. 자, 총 이제 7장이 있네요. 근데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 이제. 자,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은 1과 2 사이에 적어도 2장 이상의 카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총 7개니까 1과 2 사이에 2장 들어가냐, 3장 들어가냐, 4장 들어가냐, 5장 케이스가 많잖아? 그럼 뭘 떠올려야 돼? 여사건 떠올리면은 1과 2 사이에 한 장 아니면은 이제 없을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지? 자,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저거 이제 갓순열 7팩 나누기 2팩 3팩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시면 7, 6, 5, 4 나누기 2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몇이야? 7, 6에 42, 420 으로 나오게 됐고요. 420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제 여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여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여사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1과 2 사이에 한 장만 있느냐 아니면은 없느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한 장만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이게 한 장만 있으려면은 1과 2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3이 들어가냐 4가 들어가냐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또 그래서 한 장도 이제 3이 있을 때하고 4가 있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줄 거예요. 이제 자, 3이 만약에 있다 생각해 봅시다. 3이 만약에 있으면 1, 3, 2 이렇게 배치가 된 셈이잖아요. 이제 얘를 하나로 묶어주는 거야. 한 그룹으로 묶어. 한 그룹으로 묶어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1, 3, 2가 만약에 이제 1, 3, 2가 묶여다 칩시다. 뭐 1, 3, 2가 여기 묶여다 치면은 남아있는 게 이제 3, 4, 4, 4가 남은 거거든 지금 이제. 그럼 저 5개를 갓순열로 나열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5팩 나누기 3팩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 1, 3이 있죠. 1, 3, 2 1, 3, 1을 어떻게 해줘야 돼? 1, 3, 1 이제 1, 2가 끄트머리에 있는 1, 2가 자리가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2팩으로 나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2팩으로 이제 이렇게 나열까지 해버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4가 들어왔다. 그럼 1하고 2 사이에 4가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4가 이제 그러면은 만약에 4가 여기 들어왔다 치면은 4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거 이제 5팩에서 이제 2팩 2팩으로 나눠 주셔 가지고 또 끄트머리 1 1을 바꿔. 1 1 이제 요게 이제 두 카드 1 2 사이에 한 장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됐고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는데 얘 해보시면 5, 4, 20 20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 보시면 이제 이거 30 곱하기 2니까 이게 몇이야 이거 6 이거 100 나오나 100? 100으로 답이 나오네.
자, 100으로 답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없을 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2 사이에 다른 카드가 없다. 이웃한 거야. 이웃한 거. 1, 2를 그냥 하나로 묶어. 그러면은 1, 2를 내가 만약에 하나로 묶었다 치면은 한 묶음으로 묶어. 묶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묶음이 있는 거니까 6팩 나누기 2팩, 3팩 해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6, 5, 4 나누기 2니까 몇이야 이거? 60 나오나? 60? 이렇게 나오나? 아 근데 1, 2가 저거 자리가 바뀌는 거 안 했죠? 곱하기 2팩까지 해줄게. 곱하기 2팩 여기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만 답이 나오네. 이렇게만 이제 6, 5, 4만 이제 남게 될 것 같네. 6, 5, 4만 6, 5, 4만 남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120으로 나오게 됐고요. 120으로 120으로 나오게 됐고요. 120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여사건으로 푸는 거니까 이제 전체 경우에서 420에서 100 더하기 120을 한번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200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200으로.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이제 5번인데요. 근데 사실 이게 해설을 확인해 보면은 해설에선 이렇게 풀진 않거든. 이렇게 풀진 않아. 해설에서 어떻게 제시하냐면은 해설이 조금 더 약간 살짝 발상인데 그게 조금 더 나은 풀이긴 해. 근데 이제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이게 뭐냐면 그 1, 2 말고 나머지 있잖아. 나머지 3, 3, 4, 4, 4를 먼저 배치를 해. 나머지 3, 3, 4, 4, 4를 먼저 배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이제. 우리 그 보통 이웃하지 않아야 될 때는 나머지를 먼저 배치하는 거 기억나죠? 나머지 먼저 배치한 다음에 그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그 사이사이 껴넣어서 부는 거 있죠? 그것처럼 부르는 거거든. 먼저 1, 2가 지금 일단 최소한 떨어져 있어야 되는 셈이잖아. 그러니까 3, 3, 4, 4, 4 먼저 배치해. 이거 5팩 나누기 2팩, 3팩으로 배치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1, 2가 이 사이사이 빈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 이 사이사이 빈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6군데잖아요. 근데 6군데의 공간 중에서 2개의 공간을 고른 다음에 거기에 1, 2를 이제 넣어줄 건데 그 경우의 수가 6P2야. 일단 6P. 그냥 6개의 공간에다가 2개의 공간 골라서 넣어.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에 이 화살표, 인접한 두 화살표를 잡았으면 1, 2 사이에 3이라는 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1, 2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화살표 인접한 2개로 고르면은 한 장밖에 없잖아 이제. 그럼 어떻게 잡냐면은 이웃한 두 화살표로 1, 2를 잡으면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야. 이웃한 두 화살표 2개 잡으면. 그러니까 이웃한 두 화살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6건으로 빼는 거야. 5가지를. 이렇게 하면 또 똑같은 답이 나와. 이렇게 하면 케이스를 굳이 나누지 않고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10 곱하기 얘가 이제 6, 5 잠깐만 여기 지금 1, 2가 자리 바뀌는 것까지 요거 다시 곱하기 2팩까지 1, 2가 자리 바뀌는 것까지 해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같은 답 200이 나올 거야. 같은 답 200에.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도 이제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얘가 조금 더 있어 보이는 풀이 아니니 이제 있어 보이는 풀이 해설에서는 이렇게 제시하는데 근데 사실 해설풀이가 완전 만능은 아니야. 어떤 문제는 해설풀이가 좀 비효율적으로 푸는 것도 있을 수 있어. 뭐 좀 더 빠른 풀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따가 그런 문제 하나 나올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제. 근데 이렇게 풀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잘못된 풀이니? 아니야. 너네가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만약에 나왔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풀었다. 그냥 그게 잘 푼 풀이야 이제.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는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집어 넣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뭐 좋은 풀이 안 좋은 풀이는 너네가 시험장에 있을 때는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없고 너네가 풀어서 맞은 풀이가 가장 좋은 풀이야. 그 현장에서는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건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자, 3번. 83번 보시면 자,
자, 얘도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두 집합 xy가 있는데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네요. f1, f1을 더하면 4가 나오게 되고 함수 치역의 원소에 1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제. 근데 우리는 이 표현을 보자마자 함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현재 1, 2, 3, 4인데 더해서 4라며. 그러면은 더해서 4가 되는 조합을 좀 찾아볼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F1과 F2의 조합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조합에 지금 뭐가 있겠느냐? 지금 이제 F1이 1이면 F2는 3. 숫자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도 있고, 2, 2도 있을 것 같아. 2, 2도. 저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세 가지 케이스로.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는 지금 F1이 1 혹은 F2가 1이니까 나 조건을 일단은 미리 만족을 하는 거지. 치역의 원소에 1이 지금 이미 해당이 되지. 그럼 이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함수값들 F3, F4, F5 이 세 가지만 결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 세 가지만. 근데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고요. 뭐 1대1 등 이런 게 아니지. 그리고 F3, F4, F5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F3, F4, F5의 경우의 수는 셋 다 5가지씩 5의 세제곱으로 경우의 수를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 5의 세제곱으로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의 세제곱으로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를 한번 봅시다. 2를 이제. 자, 2 같은 경우에는 아직 2만 가지고는 나조건 1이 치역의 원소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아직은 만족시키지 못하죠, 이제. 자, 벤 다이어그램 한번 만들어 볼까? 벤 다이어그램. 자, 요거 이제 1, 2, 3, 4, 5. 여기 이제 치역이 이제 1, 2, 3, 4인데, 근데 여기서 F1도 2고요. F2도 2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근데 이제 1을 가리키는 놈이 적어도 하나 존재해줘야 되지. 적어도 하나. 그러니까 얘네 셋 중에 적어도 하나는 1 가리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3, F4, F5 이 셋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1이죠. 적어도 하나가 1. 적어도 하나가 1. 그러니까 뭘로 푸는 거야? 여사건으로 푸는 거지. 1을 아예 가리키지 않는 경우의 수를 여사건으로 빼자 이거지. 1을 아예 가리키지 않는 거. 그럼 이제 F3, F4, F5 잠깐만. 얘네 지금 5의 세제곱이 아니라 4개니까 4의 세제곱이죠? 미쳤지? 4의 세제곱. 그래서 남기가 표정이 안 좋았구나.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왜 저따구로 쓰지 이런 표정인데. 맞긴 맞다는 거네. 자, 그럼 이제 적어도 하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사건으로 이제 1을 아예 가리키지 않는 걸 해보자 이제. 그러니까 F3, F4, F5가 일단 4의 세제곱으로 가리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4의 세제곱으로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해줘 이제? 4의 세제곱 해준 다음에 이 1을 아예 가리키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겠죠? 1을 아예 가리키지 않는 거. 그럼 이제 2, 3, 4를 가리키는 그 3의 세제곱을 빼주면 되나? 3의 세제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까? 그럼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37 나와? 37? 64 빼기 27 해서 37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얘네 둘이 더한 게 답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이 두 가지 케이스였었으니까 요거에다가 곱하기 2까지 해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128까지로 좀 들어가줘야지만이 128까지 들어가줘야지만이 더해서 165 5번으로 답을 내는 거야. 5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해주면 되는 문제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그 다음에 작년 5월 이 문제. 자, 26번. 아직은 3점짜리니까 이제 할만하죠? 아직은. 자, 87번은 자, 흰 공 5개와 검은 공 10개가 있는데 얘네를 4개의 주머니 ABCD에다가 넣어줄 건데 자, 같은 색 공 구별 안 하고요. 검은 공을 넣지 않는 주머니가 있을 수 있다. 자, 각 주머니에 흰 공을 하나씩 넣겠대. 그러면은 지금 A, B, C, D 4개의 주머니에다가요. 지금 흰 공을 미리 하나씩 넣어줄 건데 일단 쓰지 말고 봐봐 이제. 하나씩 넣어줄 건데 흰 공이 5개니까 지금
어떤 주머니에는 흰 공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지 이제. 자, 근데 나조건 새 주머니 ABC에 넣은 흰 공의 개수의 합과 주머니 D에 넣은 검은 공의 개수가 같대. 자, 그럼 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ABC에 넣은 흰 공의 합, D에 들어가는 검은 공의 개수. 그러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은 흰 공 하나 더 들어갈 때 이 ABC에서 흰 공이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D에 흰 공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물론 여기서 이 흰 공을 하나 더 받는 주머니는 A뿐만 아니라 B, C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흰 공 두 개 받는 주머니 나중에 3C1로 정하면 되겠지. 3C1로. 근데 문제 나조건 이 ABC에 들어가는 흰 공의 개수의 합 4개. 4개만큼 이 주머니 D에 검은 공을 넣어라 이 얘기야. 4개만큼 주머니 D에 검은 공을 넣어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ABC의 흰 공의 합 3개인데 그거를 주머니 D에 넣어라. 검은색 공을 넣어라 라는 거지 이제. 일단 여기까지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흰 공은 이미 다 나눠줬네. 이제 검은 공이 원래 10개였으니까 10개의 검은 공 중에서 얘는 미리 4개를 나눠줬으니까 앞으로 6개를 더 주면 돼. 그러면은 자, 검은 공의 개수, 주머니 D에 검은 공의 개수가 이미 정해졌죠. 그죠 이제? 검은 공의 개수가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6개를 여기에 주면 되지, 여기에. 그러니까 3개의 주머니에다가 중복을 허용해서 6개. 6개 줄 거야, 6개. 6개를 내가 주도록 할 거야. 6개를 이제. 6개를 줄 건데. 야, 일어나. 앞에 대놓고 자고 있어. 자, 요거 이제 자리가 바뀔 수 있지? 요렇게. ABC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일 수도 있겠지, 이제.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올 것 같고, 요거 이제 86이니까 이제 84. 3 곱하기 28 해가지고 84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84 이제. 맞추려다가 참았어, 내가. 자, 요거. 자, 요 케이스는요, 여기에다가 7개 주면 돼요. 그래서 3H7 해주니까 9C7에서 36 이렇게 나오네. 더해서 121번으로 답을 낼 수 있을 거야. 1번으로 답을 낼 수 있어. 자, 그래서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주면 되는 문제야. 이 정도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지? 이 정도는 이제 풀어내주셔야 될 것 같고. 자, 92번도 봅시다. 92번. 자, 이 문제도 비슷한 문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마 풀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자, 92번 집합 x가 이제 1, 2, 3, 4, 5, 6인데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야.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보라고 합니다. x가 1, 2, 3, 4, 5일 때 함수값의 대소관계. 그 다음에 이제 x가 3의 배수이면 요걸 합성했을 때 x가 나온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x가 나온다. 자, 이제 저 가조건은 x에다가 1, 2, 3, 4, 5를 넣어보게 되면은 이 f 1, 2, 3, 4, 5, 6 간의 대소관계가 지금 주어진 셈이죠. 대소관계가 이제 대소관계가 주어진 셈이야. 대소관계가 이제 대소관계가 주어진 셈인데, 근데 그 x에서 x로 이제 1, 2, 3, 4, 5, 6을 이제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요거지 요거. 밑으로 갈수록 가리키는 것도 커야 되는 거야. 점점. 물론 등호가 들어가 있긴 하죠.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 1과 6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원래 나조건이 없었으면 이 부등식이 6H6인 거 알겠니? 6H6. 왜 6H6이냐? 앞에 6의 의미는 얘네 6개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6개니까 H 앞에가 6이야. 그 다음에 뒤에 H 뒤에가 6인 거는 6개의 수니까 뒤에가 6이야. H 뒤에가. 왜냐면은 순열이든 조합이든
그 뭐 파이, p, ch 앞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의 개수라고 했잖아. 뒤에가 뭐? 횟수. 이거 많이 오해하는데 이거 1, 2, 3, 4, 5, 6 6개를 가리키니까 h 앞에가 6인 거예요, 이제. 만약에 얘가 5였어, 5. 얘가 5였으면은 5H6이야, 6H5야? 얘가 만약에 5였으면은 뭐야? 5H6이야, 6H5야? 동현아 뭐야? 5H6. 이거 5H6이야?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자, 다시 넘어봅시다. 나조건 들어가 있는데 3의 배수면은 뭐 저렇게 된다네요. FFX가 X라네 이제. 그러면 3의 배수일 때로 적용해볼까? 3의 배수일 때로 이제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도록 할게. 이렇게 이제 자, 적용을 좀 해볼 건데 이제 자, 지금 여기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F3이 뭐인지를 찾아야 되거든.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F3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다 해봐야 돼. 표정이 안 좋아지잖아. 이런 끈기가 없는데 확통을 한다?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야 이제 얘들아.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 미적분을 한다. 미적분을 해야 할 때 이제 임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있어. 자, 확통을 한다. 확통을 할 때 이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자세가 있어 이제. 자, 우린 지금 이제 확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할 이 마음가짐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이제. 아, 이것도 안 돼 있다. 그러면 미적해 그러면. 자, F3이 1일 때 잘 봐야 되라 이거. F3이 만약에 1이면 여기가 1이잖아. F1이 3 나오니? F1이 3? 약간 짝으로 나오게 되거든. F3이 1이면 F1이 3이야. 약간 반대로 약간 엇갈리게 나오게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봐봐. F3이 2야. 그럼 얘가 만약에 2면은 F2가 3이니까 짝으로 나오게 돼. 이게 무조건 짝으로. 얘네가 똑같으니까 사실 무조건 짝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짝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짝으로 나오는 거? 근데 봐봐. 만약에 F3이 1이면 F1이 3. 이 조건 만족이 안 돼. 왜냐면 밑으로 갈수록 더 큰 거를 가리켜야 되는데 조건 만족이 안 돼. 근데 이걸 해보잖아. 자, F3이 1, F1이 3 안 되잖아. F3이 2, F2가 3. 이거 안 돼. 계속 해보면 돼. 만약에 F3이 3이야. 여기가 3이면은 또 F3이 3 나오잖아. 이거는 문제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럼 또 F3이 4 하잖아? 그럼 엇갈려가지고 F4가 3. 안 돼. 조건 만족이 안 돼. 결론은 자기 자신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 돼, 이거. 자기 자신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안 돼. 해봐야 할 수 있어, 이것도 이제. 너네가 직접 이렇게 F3이 1, 2, 3, 4, 5, 6 다 해봐야 되는 거야. 해보다 보면은 처음에 몇 개 안 되네? 그럼 뒤에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좀 들어야 된다고, 이제. 확실히. 그게 얘도 마찬가지야. F6이 만약에 1이면 F1이 6. 이게 1하고 6이 엇갈리는 거야, 그러면. 1하고 6이 엇갈리면 또 안 될 거란 말이야, 이제. 해봐야 되는 거야. F6이 1일 때, 안 되네? 2일 때, 안 되네? 다 해봐야 되는 거야. 결론은 F6이 6일 때만 가능해. 나머지는 다 무조건 엇갈리게 되어 있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나 못 믿겠다. 해보면 돼, 너네가 직접. 해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이제 결정할 수가 있고, 근데 중복조합으로 가리켜야 되는 거니까, 이 세 개를 얘네 두 개가 가리켜야 되겠지, 이제. 얘가 3이니까. 이 네 개를 이 두 개가 가리켜야 되겠지, 이제. 그지? 중복조합. 3He. 4He.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 이제. 60. 으로 답을 내줄게요. 60으로.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시행착오를 좀 겪어봐야 될 것 같고, 자, 111번. 자, 요게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좀 은근히 헷갈리는 문제거든요. 은근히. 뭐냐면요. 자, 이제 상자에 숫자 1, 2, 3, 4, 5, 6이 적혀 있어. 상자에. 그리고 공에 문자가 적혀 있어. A, B, B, C, D, D라고 지금 적혀 있는 상태야, 이제. 각 상자도 6개인데 공도 6개여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 상자에 넣을 건데,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넣어보래요. 숫자 1이 적힌 상자에 무슨 공을 넣냐? A 아니면 B를 넣겠대. 그럼 A였을 때, B였을 때 어떻게 해주면 돼? 케이스 둘로 나눠봐야 되겠지? 자연스럽게 들어야지 저거는 당연히, 그지? 이것도 안 되면 무조건 해야지. 자, 그러면 케이스를 벌써 나눌 생각을 일단 해보자. 1에 A가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제 1에 B가 들어갈 때, 그 다음부터 이제 나조건 한번 생각해보면서 풀면 되겠죠. 근데 나조건이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현재 여기 A가 들어가다 칩시다. A가 들어갔으면은 B, B, C, D, D를 이제 2, 3, 4, 5, 6에다가 넣어줄 건데, 자, 나조건 잘 해석하시면, B가 적힌 공을 넣는 상자에 적힌 수 중, 그러니까 B가 어디 막 들어갈 거 아니야. B가 들어간 상자에 적힌 수를 볼 건데, 그 수가 이제 B가 2개니까 이 수도 2개겠죠? 그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C가 들어가는 상자에 적힌 수보다 작다. 무슨 말이야, 저거? 무슨 의미? 무슨 말인지 좀 해석되니, 저거?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니? 해석이 좀 이제 어려운데, 일단은 적어도가 나왔네. 내가 뭘 의심해 보라고 했지? 여사건이 아니라, 뭘 의심하라고? 그치? 잠 좀 깨지? 여사건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사건으로 해보자. 자, 이게 B가 적혀있는 공이 어느 상자에 들어가는데 그 상자에 적힌 수 2개가 있는데 최소한 하나는 C가 들어가는 상자의 수보다 더 작다. 여사건이면은 항상 큰 거야, 항상 큰 거. 즉, B가 들어가는 상자 수가 C가 들어가는 상자 수보다 항상 큰 거로 볼 수 있는 거야, 항상 큰 거. 자, 이 예시를 잡아줄게, 이제. 이 예시가 이제 이런 거야. B, B, C.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문자 무시하고 B, C의 서로 간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최소한 B 2개 중 하나는 이제 이 더 왼쪽 상자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지금 안 된다라는 거야, 이건 지금. 이게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이거는 지금 상대적인 위치 관계야. C, B, B 순서로 지금 이제 나열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C, B, B 순서로. 만약에 여기 C, B, B 했으면은 B가 적힌 공이 들어가는 상자에 적힌 수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C보다는 크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 케이스로 이제 들어갈 거야. 요 케이스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푸냐면은 이 B, C 간에 서로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위치 관계가 정해져 있을 때 내가 뭐 하라고 했지? 갓순열 하는 거라고, 갓순열. 여기서 B, B, C를 다 X, X, X로 취급을 해버릴 거야. X, X, X로. 그래서 저기 이제 1, 2, 3, 4, 5, 6이 있는데 1에는 무조건 A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X, X, X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야? CD. 얘네를 이제 나열해 주는 거야. 얘네를 이제. 얘네를 일렬로 나열할 거야. 얘네를 일렬로 나열. 얘네 일렬로 나열해 주면 어떻게 되는데? 얘네? 그러면 5팩 나누기 3팩이죠. 5팩 나누기 3팩. 근데 이 X 3개가 사실은 BBC를 의미하는 거였는데 이제. 근데 X, X, X가 사실 요 순서로 오거나 요 순서로 오는 거는 가능하죠. 요건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곱하기 2. 그러니까 이 XXX가 사실 BBC였냐 BCB였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주는 거고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40이 나올 거야. 40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2번 케이스. 자, 1번 자리에 만약에 B가 들어갔다 칩시다. B가 들어갔다. 근데 얘가 만약에 B가 들어가면은 얘들아 지금 가장 작은 수가 B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저게 2번 케이스가 나조건을 무조건 만족하는 거야. 나조건 무조건 만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은 1, 2, 3, 4, 5, 6 있으면은 여기 B가 왔고 그러면은 뒤에 어떻게 문자가 배치가 되든 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A, B, C, D, D로 이제 배열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5팩 나누기 2팩으로 들어가서 5팩은 2팩 해서 60으로 답을 내는 거지. 60. 자,
그러니까 이제 40 더하기 60 해주면은 100 해주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5번. 자, 요 정도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니? 표정이 이렇게 안 좋지 또?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말뜻을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3점짜리는 여기서 일단 끝내고요. 되게 쉽죠? 혼자서 풀 수 있을 수준이지, 그지? 4점짜리를 볼거야 4점짜리. 오늘의 목표는 4점이야. 자, 이제 결국 이거야. 4점짜리는 이제 내 모의고사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확통의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다 케이스 나누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복잡하게 케이스를 나누는 연습을 너네가 좀 잘 해봐야 돼, 얘들아. 복잡하게 케이스 나누는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해보는 연습을 좀 이제 같이 해볼 겁니다. 해볼 건데, 자, 보시게 되면은 11번을 보도록 합시다. 11번. 자, 문제 보시면 5 이하의 자연수 ABCD에 대해서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 ABCD의 개수가 몇 개일까라는 걸 찾는 거거든. 자, 지금 일단은 만약에 여기에 1이 없었으면요. 1이 없었으면은 ABCD 대소관계 쭈르륵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중복조합으로 이제 자, 5 이하의 자연수니까 사실 이렇게 이게 숨어있는 셈이라고 보면은 1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이게 4H5야 5H4야 이거 5H4죠? 1, 2, 3, 4, 5라는 저 5개의 수 중에서 고르는 거야. 근데 1이 있잖아. 얘가 좀 걸리적거리잖아.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나누는 게 B가 1일 때, B가 2일 때, B가 3일 때 다 나눠서 해보는 거야. B가 4일 때. 근데 B가 5일 때까지는 가능하긴 하겠지만 B가 5일 때까지 이게 B가 5가 안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B가 5잖아. 6이잖아 6. C, D가 6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초에 커트 쳐내고 나머지를 직접 해보면 되지 않나? 나머지를 했어. 1하고 5도 끄트머리에 포함시켜서 1, A 그 다음에 이제 B가 1일 때는 2, C, D, O 여기서 A, C, D 이제 중복조합으로 결정해주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이제 다 쓰자 이렇게 다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가운데 숫자만 지금 1씩 커지는 셈이죠 이제 현재 뭐 요런 셈이죠 현재 써주면은 요런 셈이야 요런 셈이니까 일단 쓰시고 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그 A, C, D의 조합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A, C, D의 조합을 찾아볼 거야. 자, 이제 A 경우의 수 일단 여기 쓸 거고요. 그 다음에 C하고 D의 경우의 수를 여기다 적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얘들아, 이거 A는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잖아, 그지? 근데 나는 약간 이렇게도 보거든? 쓴 다음에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것보다는 난 약간 세로로 하는 걸 선호해. A가 하나씩 늘어나잖아, 경우의 수가. 이제 2, 3, 4, 5. 그 다음에 CD. CD도 보면은 2부터 5까지, 2, 3, 4, 5, 4가지의 수가 가능하니까 4HE. 3, 4, 5. 3개? 하나씩 주네? 난 보통 이렇게 작성하는 걸 선호하거든. 이렇게 작성하는 거를. 약간 규칙성 있게 써지니까 숫자가. 규칙성 있게.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요걸 계산해 보시면.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계산해 보시면 2 곱하기 5C에서 20 계산 빠르게 할게. 3, 6, 18 4, 3, 12 그 다음에 이제 5 곱하기 2C에서 5 다 더해보시면은 몇이야 이거 55 나오네 55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긴 하거든 내주면 되긴 하는데 자 근데 뭐 케이스 나누고 해가지고 이제 잘 한 풀이거든 이제 근데 얘들아 내가 요거 하나를 더 얘기해 줄게 요거 하나를 이제 더 그 저번 주에 이제 그 교과서 문제 선별할 때 그 절대값 들어가는 거 기억나네 절대값 들어가서 푸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요런 거 있죠 뭐 예를 들면은 1 절대값 A 그다음에 절대값 P 뭐 3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가리킬 수 있는 숫자가 이제 3개인데
이제 두 개의 문자고 A, B의 부호 정하는 경우의 수 2의 제곱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저번 주에 했었는데 요거는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갈 거야. 이걸 왜 이렇게 풀었었냐면은 절대값 A랑 절대값 B의 값을 정해놓고 1, 2, 3 중에서 뭐로 할지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A가 양수냐 음수냐 부호를 나중에 처리했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 자체의 값을 먼저 정하는 거 아니야? 1, 2, 3 중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이 자체의 값을 정해. 그러니까 B를 정하는 게 아니라 B 플러스 1 자체를 정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 2, 3, 4, 5 5개 수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가지고 4개의 수를 결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아까도 내가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B가 오면은 6, CD가 6 이상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OH4로 이 자체의 값을 뭐 2, 4, 5 정해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 상황을 처리해주면 돼.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B가 5일 때야. B가 5일 때. 그 문제가 생기는 상황만 찾아주면 돼. 문제가 생기는 상황만. 왜? B가 1, 2, 3, 4일 때 문제가 없는데 5일 때부터는 뒤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여사건을 빼는데 그 여사건이 뭐냐? 여사건이 이제 1, A, 그 다음에 이제 B가 이제 5일 때니까 자, 그럼 이제 B가 이제 5가 되는 경우 있죠? B가 5가 되는 경우로 잡아주면은 1A 6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C D 이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요건 이제 이 여사건이 이제 B가 5일 때란 말이지. B가 5일 때. 그러면은 저 이제 B가 이제 5인 상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해주면 돼. B가 5인 상황. 그럼 B가 이제 5인 거 저거 어떻게 처리해줘야 될까? B가 5인 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거야. 자, 흐름을 아주 잘 깨시네요, 이제. 제가 B가 5인 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B가 5인 거. B가 5일 때. B가 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6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지금 주어진 조건 만족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B가 5일 때.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거 좀 잘 들어야 돼. 여기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잘 들어야 돼, 이제. 이 자체의 값이 이제 그 1, 2, 3, 4, 5 중에서 이제 값이 나와줘 버려야 되니까 이제 얘가 이제 2, 4 얘가 이제 봐봐. 얘가 이제 2, 4, 4, 5 이런 값인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문제가 생기는 게 얘가 지금 이제 5일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자체의 값이 아니지. 잠깐만. B가 5가 아니라 B가 잠시만요. B를 지금 반대로 적었는데 지금 그 B가 5일 때가 아니라 이거 얘들아 다시 정정을 좀 할게 이제. B가 5일 때가 아니라 그 B가 잠시만요. 4, 3, 2, 1, 0. 얘가 다시 정정할게. 얘가 그 1 이상이잖아, 이제. 얘가 1일 때. 요게 여사건이야. 얘가 1일 때. 요거 다시 정정을 좀 해줄게. 얘가 1일 때. 왜냐면 지금 1 이상이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그 1 이상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자체의 값이 1이 되려면은 B가 0이어야 되잖아. 그거는 당연히 주어진 조건 만족이 안 되지. 안 되니까 요거 조금만 다시 수정해 주시면 얘가 이제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1로 잡혔다는 얘기는 B가 0으로 잡힌 건데 이건 주어진 조건 만족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로 이제 숫자를 좀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보면은 5개의 수인데 C, D 2개의 문자니까 OH2로 들어가는 거야. OH 이렇게 풀어보셔도 같은 답이 나오게 돼 있어. 8C 4 70이고요. 그 다음에 6C 2가 15니까 이거 계산해 보셔도 55라는 똑같이 답이 나오게 돼. 55 이렇게도 생각해서 볼 수가 있어. 이렇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 한 다음에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상황을 이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A, B, C, D가 자연수라고 했는데 5 이하의 자연수가 안 나오는 상황이 있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이 가장 작은 값 1일 때부터 가장 큰 값 5일 때까지 한번 따져보는데, 얘가 가장 큰 값 아까 처음 썼던 5일 때는 B가 4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얘가 이제 가장 작은 값 1일 때는 B가 0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여사건이다라고 해서 여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알아야 돼, 이제. 이렇게도 할 수가 있다. 아셔야 될 것 같고,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자, 20번인데요. 여기 문제가 보면은 1, 2, 3, 4가 적혀있는 4개의 흰색 접시, 그 다음에 A, B, C가 적혀있는 3개의 검은색 접시가 있는데, 이 7개의 접시를 이제 원 모양의 식탁에다가 이제 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검은색은 이웃하지 않는데요. 검은색은 이제. 자, 검은색이 이웃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그 흰색을 좀 이제 먼저 배치를 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 흰색 배치. 근데 이제 홀수 흰색은 이웃하면 안 되고 짝수 흰색도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 흰색 1, 2, 3, 4를 먼저 배치하려고 하는데, 근데 흰색 4개 배치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검은색을 넣긴 할 거야. 근데 검은색까지 넣었을 때에도 흰색 홀수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고 흰색 짝수끼리도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아,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이게 해설이랑은 조금 완전 다르게 풀 거야, 이제. 해설이랑은 이제. 해설 풀이가 좀 난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 일단은 그 검은색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흰색, 즉 숫자 4개를 먼저 배치하는데, 배치하는 거 잘 봐봐, 이거 이제. 일단은 1, 2, 3, 4 할 건데 1이라는 홀수를 내가 무조건 이제 여기 1, 2, 3, 4 할 건데 아래에 1이 오도록 정해 놓을게. 그러니까 이제 회전을 안 시킬 거예요, 이제. 회전을 이제. 저 상태로 고정을 해 놓을 거예요, 이제. 자, 그럼 봐봐. 1의 옆에 누가 올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1의 옆에 누가 이제 올 수가 있느냐? 이렇게 올 수 있지 않을까? 봐봐. 1 옆에 만약에 이제 짝수만 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 옆에 홀수가 올 수도 있잖아. 홀수가 이제. 아까 홀수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검은색까지 그 사이에 껴 넣고 나서 최종적으로 흰색 홀수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일단 이렇게 해놓을게. 지금 당장은 요 각각의 케이스에서 그 경우의 수를 한번 작성해 보는데, 얘들아 얘는 이미 1이 지금 어떻게 되어줘야 돼? 1이 이웃하지 않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홀수가 지금 이웃하지가 않죠. 그 다음에 짝수도 지금 애초에 이웃하지 않으니까 나조건 만족이 되도록 잘 세팅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은 그 사이사이에다가 검은 것만 넣으면 끝나겠네? 검은 것만 이제. 자, 근데 2하고 4 두 짝수가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경우의 수 2팩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사이 공간에 4군데인데 거기다가 이제 ABC 3개를 이제 내가 넣겠다. ABC 3개를 4P3 아닐까? 4P3? 4개의 공간 중 3개를 골라서 들어가는 거지. 2 곱하기 24 해가지고 48이라고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48.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들어갈 거야. 두 번째 케이스 잘 보세요, 이거. 두 번째 케이스는 그 지금 1하고 3이 이웃하고 있잖아, 지금 이제. 또 2하고 4도 이웃해버리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검은색을 그 사이사이에 넣어주긴 해줘야 되는데, 검은색을 넣을 때 흰색 짝수 2개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여긴 무조건 검은 거 들어가야 돼. 무조건. 홀수 2개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거 무조건이야. 자, 무조건이고. 자, 여기서 경우의 수 한번 하는 거 보세요. 짝수 2개 2하고 4가 자리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 2하고 4. 그 다음 요것도 있어, 얘들아. 이게 나는 지금 1이라는 수 기준으로 오른쪽에 홀수 3이 있잖아. 이거 뒤집어가지고 왼쪽에 홀수 3이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2팩을 한번 더 해줄게. 2팩을 이제. 2팩을 한번 더 할 거야. 이게 3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 얘기야. 3이 여기 있었냐, 여기 있었냐. 요 얘기 해주는 거야, 이제.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쓰면은 너네가 만약에 나중에 볼 때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인지 모르잖아, 이제. 그러니까 요것도 일단 쓰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요 앞에 2팩은 이제 그 2하고 4 자리 바뀌는 거. 요 2팩은 이제 3의 위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럼 요것도 일단 아까 써놓을까? 요거는 이제 그 2하고 4 자리 바뀌는 겁니다. 2하고 4 자리 바뀌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하고 4 자리 바뀌는 거, 3의 위치 정하는 것까지 해버렸어, 이제. 근데 이제 검은 거 3개가 여기 2개는 무조건 와줘야 된다며. 그러면 여기서 남은 하나가 어디 와줘야 돼, 이거 이제? 골라야 되겠지. 이 C일로 골라, 이 C일로 이제. 이렇게 골라놔. 자, 만약에 골랐다. 저 검은 거 3개 A, B, C 3팩으로 나열. 이게 끝이야, 이게. 계산해보시면 8, 6에 48 이렇게 나오나? 48? 더하면 96 나오겠지. 96. 4번으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4번으로. 자, 이 정도를 일단 풀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자, 이 정도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케이스를 이렇게 이 정도로 나눠서 해볼 수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가장 너네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풀이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해설이 좀 약간 발상적인 경우도 좀 있고 좀 약간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해설풀이가 괜찮으면 나는 해설풀이로 설명을 해드리고 좀 별로다 하면은 이제 따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21번 요건데 21번은 자, 원 모양의 식탁이 있는데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4개의 접시가 있대. 같은 종류의 비어있는 4개 접시야. 자, 근데 4개의 접시에다가 빵 5개도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사탕 5개도 넣어줄 거예요. 이제 저렇게 넣어줄 건데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래. 자, 각 접시에 빵 하나 무조건 넣으래. 빵이 5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5개의 빵을 이제 잘 쪼개가지고 4개의 빈 접시에 넣어줄 거야, 이제. 5개를 그러면은 4개로 쪼개는 거잖아. 그럼 둘, 하나, 하나, 하나로 쪼개야 되는 거 맞니? 둘, 하나, 하나, 하나? 그러면 둘, 하나, 하나라 쪼갤 때, 그러면은 어떤 2개의 빵은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 어떤 2개의 빵이 그렇게 똑같은 접시에 들어가야 되지? OC로 빵을 먼저 골라. 빵을. 자, 골랐다. 그러면은 나머지 빵 여기 이제 뭐 1A, 1P, 1C 이게 빵 5개가 다 구별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배치할 수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배치를 했어. 자, 그다음 봐봐. 저거 원소열로 3팩으로 나열해 버려야 되겠죠, 이제. 저 빵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접시가 다 구별이 되는 접시니까 이제 원소열 3팩으로 이제 배치를 해줄 거야. 자, 근데 요 다음에 이제 나조건의 경우의 수를 한번 신경 써볼 건데 나조건의 경우의 수. 각 접시에 담는 빵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이 3 이하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지금 빵을 지금 넣어놨으니까 이제 사탕을 넣을 차례 아닙니까? 사탕을 이제. 그러면 지금 사탕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줘야 될까? 좀 고민해보자. 사탕이 어떻게 들어갈까, 이제. 그러면 사탕이 지금 이제 5개가 있는데 5개의 사탕 중에서 5개 사탕이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느냐? 이게 사탕이 아예 안 들어가는 접시가 있을 수 있을까? 사탕이 아예 안 들어가는 접시가 있을 수 있을까? 사탕이 아예 안 들어가는 접시.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제 뭐 둘둘 하나 이렇게 하면은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지? 그러면은 최대 3개까지니까 여기 2개 넣는 거. 여기에 사탕이 하나까지는 더 들어갈 수 있지. 최대 하나.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서 케이스 나눠주면 되지 않나? 그 2개의 다른 빵이 들어간 요 접시에 이제 사탕, 잠깐만, 여기 밑에다 쓸게요. 밑에다. 요 2개의 서로 다른 빵이 들어간 요 빈 접시에 그 사탕이 이제 안 들어가느냐? 하나만 들어가는 예로 케이스를 나눠보자. 만약에 사탕이 안 들어가. 그러면은 나머지 5개의 사탕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나머지 5개 사탕을 최대 맥시멈 3개가 되도록 분배를 잘 하려면은 무조건 둘둘 하나밖에 안 돼. 둘둘 하나. 둘둘 하나밖에 안 돼. 무조건. 둘둘 하나.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나머지 그 1A, 1P, 1C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둘둘 하나 요런 식으로 잡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접시가 이제 하나여야 되는 거지? 3C1이라는 경우의 수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야. 3C1. 이런 경우의 수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탕이 하나다. 그러면은 여기 사탕 하나 미리 이제 줬다 치자, 이제. 여기 미리 줬어. 앞으로 사탕 4개 남았어. 4개의 사탕을 여기 3개에다가 잘 쪼개봐야 돼. 자, 어떻게 쪼갤 수가 있냐면은, 내가 이제 지금
C죠. 1A, 1B, 1C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 때 지금 둘둘 빵개로 쪼개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둘 하나로 쪼개느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두 가지 케이스. 최대 3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분홍색일 때 0을 이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일 것이고 1도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얘도 이제 분홍색 케이스, 파란색 케이스를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더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끝이야. 이거 이제 더해주시면은 9가지 나오네. 9가지 이제. 곱하기 9. 그래서 9, 6에 54. 540으로 답을 내면 돼. 540으로. 540으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케이스 나눈 다음에 어떻게 배치가 돼야 되지? 그 생각만 잘 해보면 되는 거야. 그 생각만. 여기서 요거 왜 3실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 왜냐면은 둘둘 하나로 쪼갤 때 요거 하나 받는 접시가 뭐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실 이런 걸 하는 거야, 이제. 자,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 요거. 자, ABCD가 이제 16의 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 자, 26번 보시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BCD라고 하는데 1, 2, 3, 4, 5, 6까지 가능하겠죠? 곱해서 16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요거는 그 16이 2의 4제곱이잖아. 내가 케이스를 내가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은 이 ABCD 그 각각의 4개의 수들 중에서 수가 4개인데 여기서 짝수가 몇 개 있느냐를 기준으로 잡고 나눠. 짝수가 몇 개 있느냐. ABCD 4개 수 중에서 짝수가 4개냐. 짝수가 4개냐. 3개냐. 2개냐로 기준 잡고 나눠. 4개냐, 3개냐, 2개냐를 기준으로 잡고 나눠. 저렇게. 자, 생각해봐. ABCD가 만약에 모두 다 짝수야. 그러면은 16의 배수 나오니? 16의 배수? 당연히 나오죠? 자, 왜냐면은, 봐봐. 그, 주사위를 던지면, 짝수가 2, 4, 6이 있는데, 2하고 6은 2가 하나 곱해져 있는 수고, 4는 2가 2개 곱해져 있는 수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짝수가 이제 4개인 케이스, 모두 다 짝수인 케이스는, A도 짝수, B도 짝수, C도 짝수, D도 짝수. 짝수가 3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으니까 3의 4제곱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작성할 수 있어. 근데 얘네 제외하고서는 1, 3, 5는 이제 짝수가 2가 안 곱해져 있는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짝수가 3개야. 자, 얘들아 이거 짝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짝수가 3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짝수가 3개. 일단은 4C3으로 어떤 게 짝수일지 결정해 놓을까? ABC로 결정했다 치자. ABC로 결정했다. 근데 짝수가 3개인 경우는 어떻게 이제 골라야 되는 거냐면 어떻게 골라야 되냐면 그 짝수를 그냥 생각 없이 아까 했던 것처럼 그냥 뭐 이 3개의 수가 저 짝수 3개를 가리켜야 되니까 3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되니 안 되니 이거? 이렇게 하면은? 돼 안 돼? 지금 짝수가 3개잖아. 짝수가 3개. 그래가지고 이 3개가 짝수를 가리킨다 해가지고 3가지 3의 세제곱 이러면은 이제 안 돼. 왜? 만약에 이 ABC가 만약에 2를 골라. 그럼 8. 16의 배수가 못 나오잖아. 16은 2가 4개 필요한데 2가 3개 들어있는 케이스를 빼줘야 되는 거야. 2가 3개 들어있는 케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2, 6만 뽑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 돼. 2, 6만 뽑는 경우의 수를. 이걸 빼줘야 돼. 이거를. 저렇게 이제 빼버리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곱했을 때 2가 4개 들어있는 16의 배수가 나오게 될 거야. 무조건. 근데 끝난 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짝수 3개인 ABC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짝수가 아닌 거 D 있지? 얘는 홀수 아니야. 어떤 홀수야? 결정해야지. 3가지.
해주시면 4 곱하기 19 곱하기 3은 200 몇이야 이거 4, 3, 12 12 곱하기 19 228이니? 228? 228인 것 같고 그 다음 짝수가 2개일 때야. 요게 가장 쉬워. 짝수가 2개. 근데 16에 배수해야 돼. 이거 어떻게 골라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크게 얘기해. 어? 오. 4 2개. 4가 애초에 이 2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4 2개가 뽑혀야 되니까 4C로 일단 A, B, C, D 중에서 짝수 2개 고르고 그 고른 짝수는 무조건 4로 결정되니까 선택지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서 의미 없지만 1의 제곱이라고 쓸게. 그럼 나머지 두 수는 홀수니까 CD가 홀수라 가정해주면 선택지가 3가지씩 2번이 있으니까 6, 9, 54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 더해주면 답 나오겠죠? 282, 81, 363으로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363. 이렇게 케이스를 이제 나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케이스를 이제. 자, 이제 작년 3월 모의고사 얘들아. 작년 3월 모의고사. 이 정도면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겠니? 좀? 뭐 이거를 조금 생각하긴 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이거 해볼 수 있지 않니? 시도를 이제? 아니야? 그럼 미적해야지. 미적이 더 쉬울까? 자, 요 문제 봅시다. 요 문제. 자, 요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복조합 관련된 문제, 좀 방정식 문제 한번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자, 봅시다. 자, 다음 조건 만족하는 14 이하의 네 자연수의 순서상이야, 이제. 자, 맥시멈 14죠? 자, 근데 이제 홀짝 정해져 있네? x1, x3이 홀수, x2, x4가 짝수. 근데 얘들아, 잠깐, 나 조건 잠깐 신경 안 쓰고 가만 보면은, 얘들아, 이거 4H34잖아, 원래는. 근데 자연수 조건이니까, 이제 미리 뭐 하나씩 선택했다 치면은 4H30이긴 하지, 이제.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만약에 그 4H34, 이제 뭐 0도 된다 치고, 만약에 4H34 하면은 34, 0, 0, 0 이런 경우의 수도 포함되어 있잖아. 근데 얘는 맥시멈 14까지로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이 14를 초과하는 경우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처리를 해줄 건데 나 조건을 보면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x1을 2x1 프라임 플러스 1, x3를 2x3 프라임 플러스 1, x2를 이제 2x2 프라임 플러스 2, x4를 이제 2x4 프라임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치환을 좀 이제 해놓는 거야. 치환해 놓는 건데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저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x 1, 2, 3, 4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34였는데요. 처음에는 저거를 대입해서 만약에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기 1, 1, 2, 2, 6이 있어. 6 넘기면 28이지. 나누기 2 해주면 14까지 정리해 볼게. 이제 바로 정리해서 14까지 정리해 줄 거야. 14 이렇게 정리해 볼게. 14 정리해 보는데 자 근데 여기서 원래 x 1, 2, 3, 4가 14 이하였잖아 이제. 근데 나는 이제 문자를 t로 치환해서 그 프라임으로 치환해서 풀잖아요. 그럼 프라임의 범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치환한 거 자체가 홀수 짝수를 이렇게 치환한 거 자체가 0 이상이다라는 거를 깔고 들어간 식이잖아. 근데 봐봐 얘네 원래가 14 이하였었으니까 14 이하. 여기서 프라임의 범위를 좀 더 제한할 수 있거든. 자 이거 넘겨보시면은 x1 프라임이 6.5 이하가 나와. 6.5 이하. 자, 여기서 이제 x1 프라임이 6.5 이하, x3 프라임도 6.5 이하, x2 프라임은 여기서 6 이하가 나오게 되고요. x4 또한 이거 프라임. 얘네가 다 6 이하가 나오게 돼. 6 이하가. 쟤네가 다 6 이하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이 방정식은 x 1, 2, 3, 4가 6까지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6까지만 이제. 이렇게 6까지만 가능하지 않니? 6까지만? 이렇게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자,
지금 4개 더해서 14야. 근데 최대 6까지만 가능해. 그러니까 너무 아직도 숫자가 7부터는 안 되는 거잖아, 이게. 7, 8, 9, 10, 11, 12. 너무 많잖아, 이게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여기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고민을. 자, 내가 이 문제 기억이 나거든, 이 문제. 여기까지 했어, 나도 이제. 이거를 저 당시에 풀 때. 2021년 4월. 자, 5년 전인데. 이 문제를 내가 딱 처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좀 요령 있게 풀까 고민을 해보다가, 그거를 생각할 바에는 직접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세는 게 빠르겠다. 해가지고 다 세서 풀었던 기억이 있거든, 나는 이제. 그래서 이제 다 잘 세서 맞았던 기억이 있어, 이제. 일단은 한번 다 세볼게, 한번 이제. 근데 왜냐면은 근데 중요해. 이거 숫자 조합 이게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잘 봐. 근데 이제 기준을 이렇게 잡고 할 거야. 일단은 최대 6까지잖아. 앞에서부터 내가 이제 가능한 한 큰 수로 채울 거야, 이제. 자, 6, 6, 그 다음에 2, 0. 이게 앞에서부터 최대한 큰 수로 채운 거야. 앞에서부터 이제 6, 6, 2, 0. 이걸 내가 다 쓸게. 싹 다. 케이스 몇 가지인지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 한 10 몇 가지가 다 써야 돼. 근데 어렵지 않아. 이제 숫자를 여기서 조절해 가면 돼. 6, 6, 얘네들이 조절해서 1, 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할 게 없으니까 얘를 조절해. 6, 5, 2. 그 다음에 여기 1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는 거야.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 알겠니 이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자연수처럼 보면은 네 자리 자연수처럼 보면은 숫자가 점점 작아지게 약간 배치하는 셈인 거야. 작아지게.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나열을 할 거야. 나중에 나열을 할 거야. 자,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지금 전제 조건이 앞에가 더 앞으로 갈수록 더 숫자가 크게 세팅되는 거야, 이제. 앞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6, 4, 3, 1. 얘네들이 이제 6, 4, 2, 2. 다 세. 싹 다. 싹 다 세. 너네 이거 안 써도 되니? 뭐라고요? 6, 5. 6, 5, 3, 0이요? 6, 5, 3, 0. 6, 5, 3, 0 해야지, 그치? 이러면 틀린 거야, 나는 이제. 자, 6, 5, 3, 0. 6, 5, 2, 1. 그럼 이제 6, 4, 4, 그 다음에 이제 0. 싹 다, 앞에 숫자가 더 크도록 세볼게, 이제. 6, 4, 3, 1, 6, 4, 2, 2. 다 좀 천천히 세볼게. 6, 3, 3, 2.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숫자 조절을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 5, 4, 0. 가능한 한 앞에 숫자가 이제 크도록 이제 다 싹 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 조절, 얘네 투수. 이제 5, 5, 3, 1, 5, 5, 2, 2. 여기 5, 4, 3, 2. 5, 3, 3, 3. 그 다음에 이제 4, 4, 4, 2. 4, 4, 3, 3.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기까지 이제. 저렇게 조합을 다 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써. 다 쓸 건데. 자, 이 자리 바꾸는 나열까지 해볼게. 나열까지 이제. 자, 이제 뭐 갓순열로 하던 거 해야 되겠죠? 이거 6 두 개니까 4팩 나누기 2팩 해가지고 12지 이제 12. 이거 바로 쓸게. 4팩 나누기 2팩 2팩. 이거 4팩 4팩 12 24 12 12 12 12 6. 다 쓸 수 있지? 요거 이제 24 4 4 6. 다 써서 다 더하면 답이야. 다 써서 다 더하면 답이 될 거야. 다 써서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 좀 이제 더해야 되는데 좀 요런 게 더해봐 얘들아 이제. 왜 이렇게 멍청하게 더하니 이거를. 왜 여기서부터 더하고 앉아있니? 더하고 있어 이거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 야 6이 몇 개 있는지 세. 4가 몇 개 있는지 세. 야 그렇게 세 그냥. 4가 몇 개 있어 4가? 2개? 6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3개. 1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잠깐만 여기 지금 넘어가니까 밑에 쓸게요. 넘어가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24가 하나 둘 셋 넷 다 더해. 몇이야 이거?
26이니까 더해보시면 9, 26에서 얘가 이제 98. 뭐가 좀 모자른 것 같은데? 지금? 아니면 지금 계산을 잘못했던가? 72, 96, 428, 638. 지금 개수 잘 셌니 내가? 44, 6이 지금 이제 66, 66 3개 있고 1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4가 이제 저렇게 해줬고 이제 답이 이게 잠시만요. 이게 206이었나 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면 지금 조합을 뭔가 빠뜨린 게 있다든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6536, 6521, 6440, 6436, 6441, 6332, 6332, 5, 아닌데? 5540, 531, 552, 그 다음에 5432, 5333, 544 해서 저기 지금 뭔가 여기가 이게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543 5441이 있는 것 같은데 5441 맞나? 5441 요거 있죠 5441 요게 이제 12니까 그 7개인가 7개? 7개면은 얘가 이제 84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 것 같은데 얘가 이제 180이고 얘가 26이니까 206은 나오는 것 같아 206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 까딱하다 하나 잘못 세면 이제 틀리는 거지 이제 자 잘 세는 게 중요해 잘 세는 게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내가 직접 노가다 했던 방법이고 이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이 정도? 이 정도 안 돼? 그럼 뭐 해야 된다고? 미적해 그러면 미적. 자 근데 이제 해설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어려워 약간 이제 어려운데 그것도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케이스가 나와서 답은 206이다. 일단 이거 지울게. 해설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를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서 여사건을 빼는 건데 이걸 보고 그냥 4H14라고 일단 해. 그 다음에 여사건을 뺄 건데 여사건이 뭐냐면 원래 X1 프라임, X2 프라임, X3 프라임, X4 프라임 0부터 6까지만 가능하잖아. 여사건이 7 이상인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야. 7 이상인 게. 여사건으로서 이제 저 XK 프라임이 7 이상이 적어도 하나 존재. 이게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케이스를 여사건으로 보는 거야. 저게 7 이상이 되도록 하는 케이스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그럼 케이스 나누는 거야. 하나 존재할까? 2개 존재할까? 케이스를 또 나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케이스 나눌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그 2개 존재할 때랑 1개 존재할 때 케이스 나눠볼게. 2개 존재하는 게 가장 쉬워. 7 이상인 게 2개 존재하려면은 합이 14잖아. 이거 무조건 7700밖에 안 돼. 7보다 큰 수로 나올 수가 없어. 무조건 얘는 이제 2개가 7700 이런 거기 때문에 갓수열로 나열해 보시면은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 6가지 경우의 수가. 근데 저 한 개 처리를 좀 잘해야 돼. 한 개 처리. 이거 한 개 처리 잘해줘야 되거든. 저 4개 중에서 어떤 하나는 7 이상의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 4개 중에서 뭐가 7 이상이지? 4C로 결정해 놓게 4C로. 그거를 내가 X1 프라임이 7 이상이다라고 가정해 볼게 이제. 그러면 X1 프라임이 7 이상이면은 이거 그 방정식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이제. 미리 7개 줘도 되지 이거. 미리 7개를 줘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X1 2 프라임 플러스 X2 프라임 플러스 저식에 대입하는 거야 지금 요거 이제 대입을. X3 프라임 플러스 X4 프라임 얘가 이제 몇이 나오게 됩니까? 얘가 이제 7이죠. 7 이항해주면. 그럼 여기서 중복조합도 해보면 되지 않니? 중복조합 이제. 이거 경우의 수 몇이야? 4H7이야. 4H7. 4H7로 이제 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조심할 점. 아까 6까지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 6까지. 그리고 또 있어 이제. 또 그 여기서 또 어떤 경우의 수가 또 있냐면 이런 경우의 수를 빼야 돼. 그러니까 이제 6까지는 가능해. 뭐 6100 이런 거 문제 없잖아.
근데 7000 이런 거 안 되잖아. 그런 거를 빼야 되겠지. 뭘 빼주셔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중복조합으로 이제 4H7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여기서 그 0700, 0070, 0007 얘가 7이 나와버리는 그런 케이스를 여사건으로 빼자 이거야. 여사건으로 빼자 이거야. 이거 뭐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4 곱하기 얘가 이제 10C3이니까 120이죠? 어이, 잠깐만 여기 밑에다 쓸게. 잘려서 밑에 쓰겠습니다. 4 곱하기 10C3 마이너스 3에서 얘가 120이니까 468이라고 아마 답이 나오게 됐고요. 이 경우의 수에서는 468이라고 나오게 돼. 468.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답 나올걸? 요거 4H14에서 이제 6을 빼주신 다음에 요거 468까지 아마 빼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 저렇게. 그래서 이거 뭐 계산해 보시면 최종 답 여기다 한번 써보시면은 저기 이제 17C 14 마이너스 474니까 뭐 계산해 보세요 이거. 17C3 계산하면 되겠지? 내가 17C3은 몰라. 몰라서 다 계산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474를 빼주니까 이거 좀 잘리네. 6분의 17, 16, 15 마이너스 474 해주게 되면은 이거 몇이야 이거? 40. 그래서 그 680에서 474를 빼주나? 그럼 얘가 답이 206 나오나? 얘도 답이 206이야?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죠? 그죠? 확인해 보니까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 얘가 조금 더 발상적이고 어려운데 난이도 있는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야 돼.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거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시험 본 거 얘기 좀 할게요. 시험 본 거. 자, 다 왔어. 좀만 힘내시고. 다 왔어, 이제. 49번. 자, 이거 이제 29번 문제인데요. 아까 비슷한 거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게 이제 집합 x가 1, 2, 3, 4, 5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뭘까? 몇 개일까? 라는 걸 구하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합 x가 지금 이제 1, 2, 3, 4, 5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집합 x가 이제 1, 2, 3, 4, 5. 자, 그러면 여기서 나 조건은 이미 대소관계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뭐 중복조합 하던가 할 거야 이제. 그 다음 가조건. 얘들아 F1이 4라며. 야 그러면은 일단 아까 하지 않았니? F1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다 해봐야 돼. 다 해봐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근데 잘 따라봐 얘들아. F1이 1이면 잘 들어봐. F1이 이 자체가 1이면은 F1이 4 모순이지 모순. 탈락. F1이 2야 이제. 이 케이스는 F2가 4라는 얘기겠지? F2가 4 이렇게 나오지. 자 근데 저거 나조건 부등식 쓰자. F1 F3 F5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 F3하고 F5 있죠. 이 F3하고 F5를 이제 중복조합으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 경우의 수가 몇이냐면은 이제 이거 최대 5까지 가능한 값의 범위니까 그러면은 2, 3, 4, 5가 되는 거니까 4H2라고 잡을 수 있어. 4H2라고 잡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F1, F2, F3, F5 결정됐지? 뭐 남았어? F4. 그거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럼 화살표가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 5야. 곱하기 5. 곱하기 5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4H2가 5C2고 곱해보시면 25가 나오게 되네요. 25가 나오게 되겠죠? 50이죠, 50? 50이죠? 자, 저렇게 나오게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F1이 3일 때 F1이 이 자체가 3이면은 F3이 4로 나오게 되는 거잖아. F3이 4. F3이 4네? 3, 4,
F5 이렇게 결정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돼버리니까 여기서 5까지는 가능한 거니까 암묵적으로 5까지 가능하니까 F5의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언급이 안 된 그 원소가 뭐가 있죠? 언급이 안 된 원소? 지금 F2하고 F4가 언급이 안 됐나? F2, F4? F2, F4 어떻게 해줘야 돼? F2, F4? 그냥 화살표 나가면 되지 않나? 화살표? 그러니까 5의 제곱인가? 5의 제곱? 이거 맞니? 걔는 그냥 화살표가 나가기만 하면 되잖아. 5, 25에 50 이렇게 답을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F1이 4일 때 봅시다. F1이 4일 때 F1이 4일 때야. F1이 4일 때는 지금 넣어보면은 F4가 4가 되는 거잖아요. F4가 4로 정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저기 이제 F1 자리에다가 4 넣어보시고 자, 요거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이제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5까지만 사실 가능한 거니까 중복조합 분류가 되겠지. 여기서 4하고 5 두 개의 수가 가능한데 중복조합으로서 이 두 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언급이 안 된 수 F1, F3, F4, F5 4개가 결정이 되는데 F2가 결정이 안 되니까 5를 또 곱해야 되지 않겠니? 5를 이제 5를 또 곱해야 될 것 같아. 계산해 보시면 3C2 곱하기 5니까 15가 될 거야. 이제 15가 이제 15로 나오게 될 거야. 15로 나오게 될 거야. 자, 마지막 케이스 이제 좀 좁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5번 케이스는 이제 F1이 5일 때 그럼 자동적으로 F5가 4가 되네. 이제 F5가 4 여기에 적용해 보시면 5, F3, 4 가 나오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탈락. 세 가지 케이스 50, 50, 15 최종 답은 115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115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5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여기 뭐 계산 뭐 잘못한 거 아까 있다고 하던데 요거 3점짜리 이거 111번? 뭐가 잘못됐다고? 아까 어떤 케이스? 아까 1에다가 요거 이제 뭐 잘못 계산한 게 있다고 하는데 1에다가 A를 아까 넣었을 때 아까 요거 3점짜리 111번입니다. 1에다가 A를 넣었을 때 여기 이제 1, 2, 3, 4, 5, 6에서 1에다가 A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BC하고 BC는 이제 서로 이제 이 대소관계가 약간 정해져 있는 거였고 그래서 이게 BBC, BCB, 뭐 CBB 아까 이렇게 했었는데 요게 아까 안 되는 거였고 이제 그래서 이거 BBC를 다 이제 아까 뭐 X로 아까 처리했었던 것 같거든요. 요거 이제 그래서 이제 X 해준 다음에 BBC가 결정됐으니까 이제 D가 남아서 얘네를 이제 그 갓순열로 나열해 주는 건데 갓순열로 아까 내가 여기 CD라고 썼니 내가? 그러면은 요거로 좀 다시 좀 수정해 주시면 이제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요 케이스에 대해서는 근데 조심하실 점은 그 여기 XXX가 사실 BBC일 수도 있는 것이고 BCB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더 있겠다라고 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20이 나오나 20? 이렇게 해주면 20 나옵니까? 아까 내가 몇이라고 했니? 아까는 요거가 빠져가지고 40이라 했는데 20으로 정정해 주시면 그럼 요게 20이고 두 번째 케이스가 60입니까? 그러면은 더해서 80이 맞겠습니다. 1번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